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 하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북마크. 와. 너무 시원하다. 오늘따라 유난히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시원하게 나오시는 것 우렁차죠. 같아요. 쭉쭉 뻗어가는 게 아니 오늘 날씨도 너무 꿉꿉하고 요즘에 습하잖아요. 맞아요. 형주 씨 목소리 들으니까 시원하게 뭔가 빵 뚫리는 것 같아. 사실 무더위가 한창일 때보다 요즘처럼 더위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올 때가 사실 더 힘들잖아요. 맞아요. 환절기일수록 면역력에 신경 쓰셔야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몸에 좋은 보양식 꼭 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몸에 좋은 보양식과 더불어 우리 머리와 마음에도 좋은 교양식 하나 더 있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있죠. 우리 여러분의 북마크. 맞습니다. 몸에 좋고 기분 전환에도 좋은 여러분의 북마크 본격적으로 첫 순서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한반도 이슈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세상 가장 친절한 시사 토크, 친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친톡에는 시사를 아주 쉽고 매우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친절 내생남들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먼저 올해로 무려 28년 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시죠. 자타공인 북한통, 바로 이영종 박사님입니다. 네, 와. 안녕하십니까. 청량한 친절 그것 하나로 올 여름을 이겨내겠습니다. 이야. 광고 문구네요. 아니 우리 형주 씨 노래만큼이나 아주 시원하고 청량한 맞습니다. 멘트였습니다. 네. 아, 최고였어요. 네,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다 갖춘 욕심쟁이 정대진 교수님이십니다. 더운 여름 쿨하게 친절하게 정대진입니다. 아, 이제 모션까지 하시는 네. 거야? 야, 우리 교수님 우리 지면 안 되겠는데 뭔가 우리도 뭔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션 같은 것도 크게 하고 좀 맞아요. 친절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 볼까요? 좋다. 친절. 네,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발표 이후에 북한은 개인 논평을 통해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한 비난을 한 것 말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정은 위원장이 무려 한 달여 만에 공식 행보를 시작하면서 한미 양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친톡에서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의 새로운 행보를 통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조금 더 친절하고 딥하게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한동안 모습을 공식 석상에 잘 드러내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이 29일 만에 나타났단 말이죠. 네, 지난달 그 군인 예술 소조, 네. 그 가족들 뭐 공연 이런 거 관람하고 사진 촬영하고 그리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죠. 네. 그러다 이제 6월 4일 날 노동당 정치국회의 1차 회의를 이제 주재하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혹시 어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뭐 나타난 걸로 봐서는 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북한 내부의 어떤 현안들 그리고 대외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대외 활동을 좀 공개 활동을 자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살이 쪽 빠진 모습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한 달 만에 이제 보면은 여기 볼살이 좀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 뉴스가 보도한 게 좀 흥미로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스위스의 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 시계 그 가죽 밴드가 남아서. 과거에는 요 정도로 뭐 3월에도 그렇고 요 정도 이제 예리하네요. 가죽끈이 남았는데 네. 이게 한 배 정도 늘어났다. 아. 그 영상을 이제 분석해서 이 손목이 이렇게 가늘어진 거 혹시 뭐 병이 있는 거 아니냐? 아. 뭐가 좀 문제가 생긴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좋은 거, 몸에 좋은 보양식 이런 거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최고 지도자잖아요, 맞아요. 북한에서는. 근데 나이도 젊은 사람의 이 건강을 왜 염려를 하는 걸까요? 우리 또래인데. 우리 또래인데 사실. 맞아요. 이제 네. 김일성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또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네. 두 사람 다 지병인 심근경색으로 급작스럽게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그 집안 내력이네요. 네,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그대로 유전됐을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10년 동안 보면은 뭐 다리가 아파가지고 무릎 부분 뭐 이런 부분 수술을 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나온 적도 있었고요, 30대에. 그리고 작년 4월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행사에 참석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 보름 안 나오면서 뭐 사망설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좀 서방 언론들 뭐 이런 쪽에서의 과도한 관심. 김정은
동향을 쫓는 어떤 흥미 위주의 어떤 시각들 이런 것까지 이제 버무려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어떤 억측들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나타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 자리가 새로 생겼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8차 당대회 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소집을 했죠. 그때 노동당 당 규약이 바뀌었는데 아, 그래요?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전문이 입수가 됐습니다. 네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가장 그 핵심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이 대리인. 제1비서라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제1비서의 지위와 권능에 대해서 노동당 총비서 동지의 대리인이다. 북한 체제에서 노동당 총비서라는 노동당의 수위 가장 높은 자리 어떻게 보면 수령이라는 북한의 지위가 바로 노동당 총비서에서 나온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 자리에 대리인을 만든다? 이게 가능할까? 대박이네요. 그 부분을 당 규약에 명시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뭐 화제가 되는 거고 이게 뭐 그동안에 그 70년 동안 북한 집권을 하면서 이렇게 최고 지도자 수령의 권위를 규약이나 어떤 다른 규정을 통해 가지고 대리인이다 이렇게 명시한 게 처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모두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너무 TV를 궁금해요. 그렇죠.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잠재적 후계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될지 노동당 총비서 대리인 유력한 후보들이 아마 많을 텐데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아, 저는 좀 강하게 확신이 드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될 것 같아요. 가능성 높죠. 음. 저는 사실 좀 흐름을 보면서 뭔가 조용원 조직비서도 가능성이 있겠다. 아,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쵸? 근데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두 분의 답변 중에서 누구의 말이 맞을까 이거를 판가름하려면 대리인이란 자리의 성격이 어떤 자리일까 하는 거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북한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안 하는데 그냥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어떤 행정적인 것, 통치 활동 이런 부분에 기능적인 대리 역할, 뭐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특별히 뭐 위임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한다 이러면 조용원 제1비서가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자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 자리를 염두에 두고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다 이러면 당연히 김여정 부부장이죠. 일각에서는 이제 여성이라서 그러니까요. 김여정 부부장이 여성인데 후계자 자리를 그 얘기가 안 되지. 뭐 장자계승 뭐 또 이런 왕위 계승과 관련한 문제인데 근데 북한이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권력이 처음 세습될 때 그 논리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후계자론이라는 그 이론서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수령의 풍모를 그대로 빼어 담기만 했다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가릴 그래요?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이미 40년 전에 와. 북한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이 여성이기 때문에 뭐 장애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은 이제 배제가 되는 거고 저는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리인으로 조용원 비서를 세울 거라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시기에 지금 대리인이라고 한 걸 만든 것도 네. 아마 그 맥락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피는 물보다 진한 상황에서 자신의 하나뿐인 여동생, 가업을 지금 함께 경영하고 있는 북한 경영을 하고 있는 하나뿐인 혈육인 김여정을 과연 그 대리인 자리에 앉혀서 책임지는 가능성에 놓이게 할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아마 대리인 자리를 신설한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제 앞으로 5년 뒤에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을 때 이제 그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권한도 대리, 책임도 대리. 이렇게는 또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러네요. 이 대리인이 누가 될지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죠, 교수님? 이제 조만간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원회의 때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건 이미 예전에 1월 달에 만약에 지금 입수된 규약 전문이 맞다고 한다면 1월 달에 바뀐 거기 때문에
누군가 이미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대외적으로 다만 이제 공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곧 알 수 있게 되겠네요. 곧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는 뭔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원래 대리인이라는 게 또 유사시의 어떤 또 그렇죠. 그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대진 교수님 말씀대로 뽑아놓고도 야 이거는 우리가 제1비서라는 자리를 만들어놨지만 이건 좀 당분간 보안에 붙여야 될 극비다. 이렇게 됐을 공산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세상에. 어쨌든 곧 그럼 형주 씨 예상이 맞을지 제 예상이 아니면 맞을지 김정 아나운서의 예상이 맞을지. 네, 한번 지켜봅시다. 네. 근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지금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6월에 남북 간 대화를 해야 된다. 6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의 정치 일정과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6월이 지나고 나면 7월이 되면 일단은 당장 8월에 한미 군사 연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군은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네. 북한이 원하는 그 한미 군사 연습 같은 거 축소 연기하면서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 과정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내년 3월에 대선을 앞두고 대선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조금씩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과거에 19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해 놓고도 92년도 대선 때문에 여러 뭐 전국의 우여곡절 끝에 그 북한 문제, 남북 기본 합의서 이행의 문제가 좀 후순위로 밀려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2007년도에 14남북 정상선언을 해놓고도 바로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이행을 못했던 그 과거에 한 두 차례 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북한도 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6월 달에 뭔가 지금 반등의 기회를 실행을 해놓지 않으면은 하반기에 우리의 대선 국면이 펼쳐질 때 남북 관계를 힘있게 좀 펼쳐나가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판단 때문에 6월이 골든 타임이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번 6월 넘기지 말고 꼭 우리 남북 정상들이 좀 다시 만나서 맞아요. 다시 한반도 평화를 좀 이야기하는 모습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하루빨리. 맞아요. 저도 정말 100%, 200% 동감입니다. 근데 실제로 또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를 하기 전에 우리하고 먼저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게 뭐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좀 뭐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에 지금 우리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어떤 북미 관계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강하고 북한으로서도 북미 관계를 먼저 진전시키려도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놔두질 않을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공동 성명 내용에 보면 대북 정권과 관련해서 한미가 완벽하게 이렇게 일치된 조율을 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정책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그만큼 공조라든가 이런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단계.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그 사이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고 박지원 국가정보위원장이 지난 9일 그 국회 정보위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남북 간에 의미 있는 소통이 있었다. 이게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국정원장이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남북 간의 의미 있는 소통, 뭔가 지금 접촉이 시작돼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박지원 원장이 미국을 갔었잖아요. 뉴욕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남북 간에 오간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미국과 또 조율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생을 위하는 것도 좋고 또 신중하게 행보를 정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압류. 하지만 모두가 손을 내밀고 있을 때 이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딱 잡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궁금하고 의심이 가는 게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고 또 상대방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을 하고 그게 바로 좋은 관계의 어떤 시작이지 않을까요? 1분 1초가 황금 같은 지금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발자국씩만 좀 다가가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